네, 안녕하세요.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육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궁극적인 에듀테크의 목표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기술을 갖다가 교육에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전기공학을 먼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으로 이제 학부하고 석사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HCI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CI 분야 전공을 마치고 나서 제가 2000년 8월에 학위를 마쳤는데, 2000년 9월부터 제가 이제 야후에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처음에 제가 야후에 들어갔을 때는 디자인 팀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후의 대표이사까지 하는 경험을 했고요. 제 경험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야후 코리아 외에도 예스24라든가 한국 맥그로일 에듀케이션 코리아 대표를 했었고요. 쭉 과정 속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늘 교육 쪽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마침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매직에코라는 회사에서 CSO를 맡고 있고요. 매직에코 회사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AI 교육에 대한 부분과 컨설팅 부분을 좀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이제 오프라인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컨텐트 제작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라든가 대학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안 해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텐츠 제작한다 하더라도 제작할 때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카피라이트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컨텐츠 제작에 관한 문제고요. 컨텐츠 제작은 됐는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어떤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이제 뭔가를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인풋이나 아웃풋 디바이스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이제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늦게 뜬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방법 문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학습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태스크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학습의 방법에 관한 문제들로 노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학습자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유비쿼터스하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제 교육이 가능하다.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학습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게 꼭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시간도 최적화된 시간이 있는 거고, 또 학습의 장소도 학습이 잘 된 장소가 있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마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 하게 되면 이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화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개인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교육의 난이도를 가지고 개인화를 생각했거든요.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레벨이 높은 레벨이면 거기에 맞는 레벨의 교육을 하고, 낮은 레벨 낮은 레벨의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의 난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학습자의 어떤 그런 프레퍼런스, 선호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지문을 갖고 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축구나 뭐 이런 야구에 관련 스포츠 지문을 쓰게 되면 조금 지루하겠죠. 재미없겠죠. 반대로 또 이제 남학생들한테 또 뭐 그런 여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문을 갖고 하면 재미없듯이, 우리가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반영한다 그러면 훨씬 더 학습자들의 그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용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제 학습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액티비티로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학습의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의 수용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개인화 쪽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이피션시. 우리가 그 기술을 쓰게 되면 학습자의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건데,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ness라고 하면 이제 그 효과성, 내가 하려는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기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하나긴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에 그 봐야 될 것은 이제 no contact, 요즘에 untact라고 하는가요? 사실 untact라는 건 영어 단어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no contact를 줄여서 untact라고 얘기하는데, 이 컨택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언택트의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또는 학습자 간에 서로 그 컨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에듀테크라는 것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매저할 수 있을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도 여러 가지,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전체로 싸잡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인터넷 그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회사에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뭘 준다고 그래요? 사용자 경험을 주려고 하죠. 그 경험을 잘 주면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UX라는 개념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교육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UX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UX일까라는 것이 그럼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즈니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거의 1조 달러 이상의 그 돈이 이런 UX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UX가 중요해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UX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개념들을 들어봐도 UX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중요한 그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 개념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UX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좀 큰 틀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쪽에는 H라고 하는 휴먼, 즉 사람이 있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컴퓨터 쓰느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쓰는 거죠. 근데 이걸 달성하는 과정을 가만 보면은 그 자기가 알고 갖고 있는 목표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입력한 것들을 그러면 컴퓨터는 받아서 수행을 하죠. 실행하지만 실행된 결과들은 다 이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신호들일 거예요. 그럼 그런 신호들을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빼내줘야죠. 그걸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인풋과 아웃풋만을 따가지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풋하고 컴퓨터가 실행한 걸 다시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일련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온라인 학습하는 것도 그거를 어디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 학교나 뭐 어떤 교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그 교육의 그 어떤 효과나 이런 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컨텍스트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UX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있고 또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 3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경험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일본 야후 재팬에 뭐 강의하러 갔다가 그 건물의 1층에 있는 커피숍에 갔었는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Experience our finest coffee. 그러면 이 경험이라는 건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우리가 말하는 경험하고 똑같은 건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먼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축을 봐야 되죠. 그 가로축은 마켓 밸류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에서의 가치가 얼마냐. 세로축은 다이버시티 얘기하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세로축은 그 커스터머들의 니즈 어떤 그 요구를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인데 하나 볼까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만약에 커피 빈을 판다고 해봅시다. 커피 빈을 그대로 판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가치가 얼마 안 되겠죠. 차별화가 별로 안 되겠죠. 그리고 마켓 밸류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커피 빈을 갖다가 조금 더 포장도 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해서 만약에 브랜드에 판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커피빈을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커피를 만들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니즈를 갖고 내가 커피빈을 사기보다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그건 만드는 건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여기다 얹히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마시는 걸 선호하잖아요. 왜 스타벅스에 가서 마시는 걸 선호할까요? 스타벅스에 가면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 인테리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어서 커피를 마시기에 적절한 그런 그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커피 마시는 그 행위가 좋은 경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란 말은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는 경험, 뭐 저런 그 제품을 사는 경험이 아니라 어떤 환경 안에서 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아무데나 그냥 경험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이것도 경험적. 말로는 다 되죠, 경험이란 말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용어를 만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A very long time ago, I was at Apple. And we said the experience of using these computers is weak. The experience, when you first discover it, when you see it in the store, when you buy it, when you, can't fit it into the car. It's in this great big box. It doesn't fit into the car. And when you finally do get it home, opening the box up and, it looks scary. I don't know if I dare put this computer together. All of that is user experience. It's everything that touches upon your experience with the product, and it may not even be near the product. It may be when you're telling somebody else about it. That's what we meant when we devised the term user experience. And so we were starting with a good product, making it even better.
Today, that term has been horribly misused. It's used by people to say, I'm a user experience designer. I design websites or I design apps. And they have no clues to what they're doing. And they think the experience is that simple device, the website or the app or who knows what. No, it's everything. It's the way you experience the world. It's the way you experience your life. It's the way you experience the service. Or, yeah, an app or a computer system. But it's a system, it's everything. Got it? 자, 이제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뭐 앱을 사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을 우리가 샀다고 하면 사고 나서 언박싱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쓰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는 그 일부의 그 디자인이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